자, 이번에는 우리 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머니에 대해서. 머니가 돈이잖아, 그치? 돈 좋은데. 자, 돈에는 세 가지 펑션이 있어. 세 가지 펑션. 첫 번째, medium of exchange. medium exchange가 뭐야?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으로 이제 사고 판다는 얘기지, 그치?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nit of account. 뭔가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치? 뭐, 선생님 수업이 뭐 계란 100개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수업 1시간당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tore of value. 자, 이 store of value는 뭐냐면, 내가 뭔가 일을 해.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소비를 할 필요가 없으면 돈은 쌓아둘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 펑션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돈의 종류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이게 펑션이고, 자, 돈의 kinds of money는, commodity money가 있고, 그 다음에 fiat money가 있어. 자, commodity money는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을 때 commodity money라고 그래. commodity money는 예를 들어 금화, 뭐 프리즌에서는 이제 담배 이런 게 이제 돈으로 쓰이지. 그런 게 돈으로 쓰이다가 필요하면 그게 그냥 뭐 담배 그냥 피면 그런 가치가 있는 거고, 금화도 돈으로 안 쓰여도 그걸 녹여서 딴 걸 만들 수 있으니까 commodity money인데, 그럼 fiat money는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이 돈이 fiat money야. 종이 돈이 사실 그 종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나라가 이게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것. 그게 fiat money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M1, M2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liquidity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liquidity가 뭐냐면 한국말로 유동성이야. 유동성은, liquidity는 돈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빨리 현찰로 변하느냐. 자, 근데 돈이 현찰로 변해? 그게 무슨 뜻이야? 자, 모든 자산은 asset이지, 는 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유동성이 좋은, 리퀴디티가 좋은 에셋이 진짜 돈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현찰이 있어. 그리고 삥 금괴가 있고, 그다음 빌딩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현찰로 쉽고 빠르게 변하겠어? 현찰은 현찰이니까 가장 이게 리퀴디티가 좋은 거고, 그 다음 금괴, 그 다음 빌딩이 리퀴디티가 이렇게 좋은 순서대로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돈 중에서 리퀴디티가 가장 좋은 거를 M1이라고 하는데, M1은 currency 내지는 cash. 이게 일단 가장 currency, cash, 현찰이 현찰로 되는 거니까 가장 리퀴디티 유동성이 좋겠지. 그 다음에 demand deposit. 이 demand deposit이라는 거 뭐냐? 이게 보통 체커보 디파짓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체킹 어카운트로 해가지고 수표를 끊을 수 있는 은행 구자가 있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데빗 카드를 들고 다니잖아. 그 데빗 카드를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긁었어. 그럼 곧바로 계산이 되지. 그럼 곧바로 내 구자에서 돈이 나간단 말이야. 내가 언제나 돈을 디맨드할 때 돈을 뽑아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디맨드 디파짓, 아니면 체커보 디파짓, 수표 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렇게 currency, demand deposit, 그 다음에 traveler's check, 여행자 수표지. 이게 M1이야. 가장 리퀴디티가 좋은 거, 가장 빨리 현찰로 변할 수 있는 거. M2는 이렇게 M1이 있으면 M2는 M1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M2는 M1 더하기 savings account. 자, savings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적금? 이런 걸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time deposit 더하기, 원래 이제 money market fund라고 하는데, 머니마켓 펀드는 뭐 굉장히 텀이 짧은 채권,
론 이런 걸 금융상품을 해서 만든 어카운트, 뭐 머니마켓 펀드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타임 디파짓은 정기 예금이고 세이빙스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뽑아 쓰지 않으니까 M1보다는 유동성이 조금 더 덜하다. 오케이? M1, M2는 사실 이거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객관식에서. 자, 우리가 그 돈을 얘기할 때 은행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은행은 보통 세이버와 바로의 중간, 미들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T 어카운트 얘기를 해야 돼. T 어카운트. T 어카운트에서는 은행의 asset과 그 다음에 liability를 얘기해주는 asset과 liability 얘기해주는 balance sheet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asset과 liability가 뭔지 그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가자. 일단 asset부터. 자, asset은 자산이고 liability는 채무야. 자, 선생님이 매번 사용하는 얘가 이제 저스틴 떡볶이 집을 얘기하는데, 자, 저스틴 떡볶이집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라이어빌리티는 채무는 뭐야? 선생님이 은행에서 돈을 뭐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 그게 라이어빌리티야. 그치? 채무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선생님이 저스틴 떡볶이집에 필요한 뭐 도구들, 뭐 가스렌지, 펜, 뭐 퍼니처 이런 걸 샀어. 그런 건 다 에셋이 되는 거지. 에셋과 라이어빌리티의 특징을 보면 에셋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퍼니처나 그런 가스레인지 같은 거 나중에 장사가 안 돼서 갖다 팔면 다시 돈으로 받을 수 있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돈을 다시 그거를 다시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라이어빌리티는 뭐야? 어떻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대출 받았으면 나중에 갚아야지. 그치? 그래서 에셋은 나중에 내가 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라이어빌리티는 내가 다시 돈으로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은행 입장에서 내가 다시 돌려받고 돌려줘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세이버들이 하는 디파짓이 은행 입장에서는 라이어빌리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 내가 나중에 이거를 돈으로 돌려받는 거. 그건 론이 은행 입장에서는 에셋이 되는 거지. 아니면 아예 차라리 가지고 있는 돈, 론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면 그게 이제 에셋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T 어카운트에서 여기다 다시 그려보자. 좀 더 크게. 자, 에셋이 있고 라이어빌리티가 있는데 라이어빌리티는 은행 입장에서 디파짓이야. 예를 들어 $1,000의 디파짓이 있다고 치자. 자, 디파짓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세이버들이 이제 세이빙하는 디파짓 라이어빌리티고, 에셋은 900불의 론, 그 다음에 100불의 리저브. 자, 이 리저브가 뭐냐? 리저브는 은행이 그 디파짓을 받잖아? 그럼 그 돈 중에 일부분을 자기 금고에다 넣어두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리저브라고 불러. 왜 금고에다 넣어도? 혹시나 디파짓 하는 사람이 다시 돈을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돈은 은행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은행은 디파짓을 받아서 세이버들한테 이자를 주고, 론을 주고, 좀 더 높은 이자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레비해서 다시 받는 그 차액으로 프로핏을 남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론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프로핏이 더 많이 남는 거야. 자, 이 T 어카운트인데, 이 T 어카운트 오른쪽 라이빌리티 왼쪽이 에셋. 미안. 오른쪽이 에셋 왼쪽이 라이빌리티. 이거 잘 알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돈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머니 크리에이션 렉처인데, 머니 크리에이션에서 은행과 특히 또 Federal Reserve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자, Federal Reserve는 뭐야? Federal Reserve는 은행의 은행이야. 은행의 은행. Federal Reserve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시중에 나와 있는 머니 서플라이를 컨트롤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들을 컨트롤하고 머니 서플라이를 컨트롤하고 은행들을 컨트롤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냐면 monetary policy를 하는 거지. 이 monetary policy와 fiscal policy는 이 다음 렉처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money creation process 굉장히 중요한데 money creation process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우리 money creation process를 얘기를 하기 전에 reserve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가자. Fed가 Federal Reserve 줄여서 이제 Fed라고 하는데 Fed는 중앙은행이지. 이 중앙은행,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은 Federal Reserve인데 이 Federal Reserve에서 세트하는 가장 중요한 뱅크 컨트롤 중에서 가장 중요한 policy 중에 하나가 뭐냐면 Required Reserve를 세트하는 거야. 이 Required Reserve라는 게 뭐냐면 Fed가 은행들한테 너희가 받는 디파짓에서 특정한 퍼센티지를 꼭 리저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required reserve야. 예를 들어서 required reserve가 10%야.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1,000를 디파짓으로 받잖아. 그럼 $1,000 중에 적어도 $100는 리저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이게 1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론을 700불만 하고 300불을 리저브로 가지고 있는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300불의 리저브, 300불이 이제 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지. 이 300불 중에 100불은 require reserve가 되는 거고 나머지 200불은 200불은 reserve가 require를 넘어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excess reserve라고 불러. excess reserve. 이 론의 excess reserve는 언제나 은행들이 론을 할 수 있는 리저브야. 오케이? 하지만 이 $100는 꼭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리저브고. 그래서 require reserve야. 그 리저브를 세트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money creation process를 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이해를 잘해야지 요 다음에 이제 money supply가 어떻게 grow 하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결론적으로 이거부터 얘기하자. 결론적으로 머니가 잘 들어. 머니가 Fed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돈이 나올 때 머니가 크리에이시 된다. 다시 머니는 Fed나 은행에서 나올 때 머니가 크리에이시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머니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머니는 머니 서플라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니 서플라이는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머니 서플라이인데 시중에 도는 돈이 뭐냐?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근데 사용되는 돈이나 사용될 인텐션이 있는 돈들은 다 머니 서플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머니 서플라이는 이 현재 경제 시중에 도는 돈인데 트랜잭션에 대한 인텐션이 있거나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돈, 머니, 그게 머니 서플라이야. 자, 페드에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자, 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페드가 보통 이제 퍼블릭이지 채권 시장에 가서 우리 주식 시장에 있는 것처럼 채권 시장이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 정부 채권 페드가 가지고 있는 정부 채권을 사고 팔고 그럴 수가 있어. 팔거나 살 수 있는데 페드가 정부 채권을 사잖아. 정부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채권을 받고 돈을 준다는 얘기야. 그치? 다시 오픈 마켓 purchase를 한다는 얘기는 페드가 채권이 페드한테 가고 돈이 퍼블릭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픈 마켓 purchase를 하게 되면 경제에 돈이 풀리게 되겠지. 그치? 반대로 오픈 마켓 세일즈를 하면 돈이 페드한테 들어가고 채권은 경제한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게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인데
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페드는 머니를 크리에이트하고 머니를 늘릴 수도 있고 머니 서플라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 먼저 보자. 자, 여기 엘버트가 있어. 자, 페드가 엘버트한테 오픈 마켓 퍼체스를 해. $1,000의 바운드를 엘버트로부터 샀어. 오케이? 자,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 페드에서 돈이 나오거나 은행에서 돈이 론의 형식으로 나오면 머니가 크리에이트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페드가 엘버트한테 채권을 사면서 채권이 페드한테 가고 페드의 $1,000가 엘버트 손에 쥐어지는 순간 예전에 비해서 머니 서플라이가 $1,000 인크리스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엘버트가 이 $1,000 받아서 어디다 넣겠어? A라는 은행에 넣지. 그치? 자, 이 $1,000를 A란 은행에 넣었을 때 A란 은행은 디파짓이 $1,000 인크리스 하는 거야. A라는 디파짓 $1,000 인크리스 하는데 이 $1,000 중에서 자, 이 $1,000 중에서 required reserve가 10% 우리가 이제 가정을 어스움을 하면 이 $1,000 중에서 리저브를 $100를 잡지. 그치? $100를 잡고 나머지 900불을 벤한테 론을 해줬어. 자, 900불이 론이 되는 순간, 오케이? 은행에서 돈이 나왔지. 그래서 이 돈이 나온 순간 머니 서플라이가 900불이 인크리스해서 토탈 지금까지 1900불의 머니가 크리에이시 된 거야. 머니 서플라이가 예전에 비해서 1900불 인크리스 한 거야. 오케이? 자, 벤이 이 돈을 크리스 스토어에 가 쓰고 크리스가 이 돈을 또 자기 은행에 넣어. 자, B라는 은행에 넣는데 그럼 B라는 은행의 디파짓이 900불 인크리스 하겠지. 그치? 자, 900불 인크리스 했으면 B라는 은행은 또 여기서 리저브를 90불 잡고 데니한테 론을 810불을 론을 하는 거야. 자, 페드에서 나왔을 때 머니 서플라이가 크리에이트 됐고 엘버트가 돈을 은행에 저축한다고 해서 머니 서플라이가 늘어나진 않아. 왜? 현찰이 디맨드 디파짓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머니가 크리에이트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리저를 잡고 A라는 은행에서 벤한테 론이 900불 되는 순간 머니 서플라이가 1000불 인크리스 된 거야. 또 1900불로 인크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페드에서 돈이 나올 때 은행에서 돈이 론이 될 때 머니가 크리에이트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어떤 학생들한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 왜? 아니, 론이 되면은 론 다 갚아야 되는데 머니가 왜 크리에이트 되는 거냐? 돈이 찍히는 거냐? 페드는 돈을 찍어내는 데가 아니야. 자,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아까 디맨드 디파짓 이것도 돈이고 캐시도 돈이라고 그랬어. 자, 엘버트가 돈을 $1,000를 디파짓하면 엘버트 돈 캐시에서 디맨드 디파짓으로 폼이 바뀐 거야. 그치? 폼이 바뀌었는데 하지만 엘버트는 자기 1000불이 은행 구자에 지금 찍혀 있단 말이야. 통장에 돈이 찍혀 있어. 그것도 돈이야. 그런데 은행은 그 1000불에서 또 900불을 론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벤의 손에 들어있는 이 캐시 900불과 엘버트 통장에 찍힌 이 1000불 둘 다 돈이란 말이야. 근데 그 1900불인데 이거는 원래 어디서 오리진이 됐어? 이 1000불에서 오리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엘버트는 자기 돈을 1000불에 넣고 그게 없어진 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또 론을 하니까 또 900불이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머니 서플라이가 1900불이 된 거야. 그거를 벤이 크리스 스토어에 가가지고 크리스가 그 돈을 또 은행에 B란 은행에 넣었어. 그리고 또 돈이 810불이 또 데니한테 론이 될 때 머니 서플라이는 총 지금까지 2710불 인크리스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머니 서플라이가 Fed가 오픈 마켓 퍼체스로 $1,000를 머니 서플라이를 이제 머니 서플라이 주입을 한 거지, 그치? 돈을 주입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마운트로 머니가 크리에이트 되는 거야. 머니가 이렇게 부풀려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머니 서플라이 인크리스를 계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머니 멀티플라이어 라는 개념 써서 하는 건데, 이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1 over require reserve가 바로 머니 멀티플라이어. 자, 계산해 보자. 이게 만약 10%야. 페드가 $1,000의 오픈 마켓 퍼체스를 했어. 그리고 10%가 require reserve야. 자, 10%분의 1은 몇이야? 10이지, 그치? 그랬을 경우에 머니 서플라이가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1000불, 1900불, 2710불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맥시멈으로 머니 서플라이가 크리에이트 될 수 있는 거는 $10,000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머니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해서 머니 서플라이가 얼마까지 인크리스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페드는 $1,000를 주입해서 경제 머니 서플라이가 $10,000까지 인크리스 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는 거지. 자, 반대로 그러면 오픈마켓 퍼체스라는 거 오픈마켓 세일즈를 했으면 머니 서플라이가 $10,000까지 줄어드는 거고.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많이 헷갈릴 텐데. 자, 페드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머니 서플라이를 인크리스 시킬 수도 있고 디크리스 시킬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딱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일단 머니 크리에이션 프로세스 계속 얘기할 텐데, 이게 이 $10,000가 맥시멈 어마운트야. 머니 서플라이가 인크리스 될 수 있는 맥시멈 어마운트야. 선생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10%분의 1, 만약에 이게 20%분의 1이면 5가 되지. 이거 계산 잘못하면 안 돼. 이 머니 서플라이가 뭐 10%분의 1이라서 $10,000까지 인크리스 할 수 있지만 언제나 $10,000까지 인크리스 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떤 경우에 $10,000보다 적게 인크리스 하느냐? 엘버트가 $1,000를 받아서 $1,000다 은행에 넣어야지 이게 이제 론이 900불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엘버트가 만약에 500불만 은행에 넣고 500불은 자기 뭐 매트리스 밑에다 넣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450불밖에 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니 서플라이 이렇게 많이 인크리스 되지가 않지. 자, 만약에 개인이 돈을 은행에 안 넣고 현찰로 갖고 있으면 머니 서플라이가 이 $10,000보다 $10,000만큼 많이 인크리스 되지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은행이 엘버트가 다 $1,000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저브를 100불만 잡는 게 리저브 500불을 잡아. 그래서 론은 500불만 해. 그런 경우에도 머니 서플라이가 이렇게 많이 인크리스 되지 않아. 그래서 은행들이 액세스 리저브를 킵하게 되면 머니 서플라이가 $10,000보다 적게 인크리스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페드가 이렇게 머니 서플라이를 인크리스 시키고 디크리스 시킨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툴을 가지고 머니 서플라이를 또 인크리스하고 디크리스 하느냐? 세 가지 툴이 있어. 첫 번째,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아까 얘기했었지. 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 오픈 마켓 퍼체스, 오픈 마켓 세일즈. 자, 오픈 마켓 퍼체스를 하면 채권이 페드한테 들어가고 돈은 퍼블릭한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머니 서플라이는 인크리스해. 오픈 마켓 세일즈는 머니 서플라이가 디크리스하고, 가장 많이 쓰여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 가장 많이 쓰이고, 이거는 매번 쓸 수 있고 매일매일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 자, 두 번째, require reserve를 change해서 머니 서플라이를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require reserve를 높이잖아? require reserve rate를 높이면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require reserve인데 이게 높아지면 머니 서플라이 이 값 자체가 줄어들겠지, 그치? 머니 멀티플라이어 값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머니 서플라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자, 반대로 require reserve rate를 낮추면 one over 머니 멀티플라이 값은 분모가 낮아지니까 전체 값은 올라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머니 서플라이가 increase 되는 거야. require reserve는
그런데 함부로 체인지하지 않아. 이 require reserve를 함부로 체인지하게 되면 은행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require reserve보다는 open market operation을 더 선호하는데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discount rate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 discount rate은 자, 이렇게 Fed가 있고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이 있어. 자, A라는 은행이 있고 B라는 은행이 있고 C라는 은행이 있는데 A라는 은행이 리저브를 뭐 10 밀리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스틴 선생님이 A라는 은행에 와가지고 15 밀리언을 인출해 나가는 거야. 그럼 A라는 은행은 5 밀리언이 부족하지. 그럼 A라는 은행은 이거 5 밀리언을 채워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Fed한테 돈을 빌릴 수 있고 B라는 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어. 자, Fed한테 빌리면서 내는 이자, 그게 바로 discount rate야. B라는 은행한테 빌리면서 내는 이자는 Federal Funds Rate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Fed한테 돈을 빌리면서 내는 이자가 discount rate, 은행들한테서 다른 은행한테 빌리면서 내는 이자가 Federal Funds Rate인데, 자, 그럼 이 discount rate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discount rate이 낮잖아? 예를 들어 1%라고 치자. 1%면 이 A라는 은행이 부담 없이 Fed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어. 부담 없이 Fed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A라는 은행은 excess reserve 하나 안 잡고 오직 require reserve만 킵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론을 하는 거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1%가 아니라 7%, 되게 높은 가격이라고 치자. 그러면 A라는 은행은 Fed로부터 빌리기 싫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돈을 오바로 인출해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require reserve 외에 excess reserve를 잡는 거지. 그럼 excess reserve 잡게 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excess reserve를 잡게 되면 money supply 이렇게 많이 create 되지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discount rate를 increase 하게 되면 excess reserve가 높아지고 excess reserve가 높아지면 money supply는 줄어들게 되고, okay? 자, discount rate를 낮추면 excess reserve가 낮아져도 되니까 money supply는 increase 되는 거야. Okay? 자, 다시 결론 내려보자. open market purchase, money supply increase 되고 open market sales는 money supply가 줄어들어. require reserve rate를 increase 하면 money supply 줄어들고 require reserve rate를 줄이면 money supply 늘어나고, discount rate를 늘리면 money supply 줄어들고 discount rate를 낮추면 money supply 늘어난다. 이건 무조건 외우자. 그렇지? 자, 우리 이제 money creation process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Fed가 어떻게 머니를 컨트롤하는지 얘기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monetary policy와 fiscal policy, 그 다음에 이제 스패닝 멀티플라이어 넘어가자.